오늘은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또 6월에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수들이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하게 완만하게 나왔고 중앙은행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기존 3회에서 1회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만 조금 하락했습니다. 0.09% 하락을 했고 S&P 500은 0.85% 상승해서 5,420일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1.53% 상승 17,608. 필라델피아 반도체 항상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죠. 2.92% 많이 올랐습니다. 5,522. S&P 500 5,421인데 필라델피아는 5,522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5월 소비자 물가 지표 둔화 소식과 함께 연준이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 28번째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5,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증시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는 5월 소비자 물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분기 내내 경제를 압박해왔던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낮아지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되는 결과였습니다.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예상폭을 한 차례로 하향 조정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보수적으로 책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2차례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점도표가 공개됐습니다. FOMC 위원 19명 중에 가장 많은 8명은 올해 말 기준금리 수준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명은 5.25%였습니다. 나머지 4명이 5.5%를 제시했습니다. 가장 많은 연준 위원들은 2차례 인하를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중간값은 5.1%로 기껏해야 한 차례 인하가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금리 동결을 요구한 위원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점도표였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점도표의 올해 한 차례 인하 전망은 고정된 것이 아님이고 참여위원들의 경로 전망을 감안하면 올해 한 번, 2번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최종금리는 3.9%에서 4.1%로 올라갔습니다. 기존에는 3차례 인하를 예상했는데 4차례 인하로 바뀐 것입니다. 2026년 금리 전망은 기존 3.1%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6년 최저금리가 유지되면서 올해 미뤄진 금리 인하가 내년으로 미뤄졌다고만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장이 매파적인 점도표에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의장은 비둘기적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CPI 보고서를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완만한 추가 진전으로 보고 있다면서 연준이 자신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확실히 좋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는 금리 인하에 확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CPI는 올바른 방향을 위한 한 걸음이나 단 한 번의 수치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데이터로 금리를 인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성장률, 노동시장 등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고 결정한다면서 아직 인플레이션 2% 목표로 향한다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거비, 수입품, 임금 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고 꼽았습니다. 지금 미국 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1, 2, 3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시가총액 3조 달러 클럽 기업들이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애플은 장 초반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누르고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는데 장 후반 상승폭을 줄이면서 다시 2위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3조 2,780억 달러 1위, 애플 3조 2,670억 달러 2위, 엔비디아 3조 1,000억 달러 3위입니다.
지금 세 기업이 3조 달러 넘어선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시장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4조 달러에 처음으로 도달할 기업이 어디가 될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분석 노트에서 내년에 시총 4조 달러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브스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3자 간에 누가 먼저 시총 4조 달러 시대를 열지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전개될 것이라면서 이 3자의 경쟁이 주식시장 흐름에 전면에 포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붐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4조 달러 시총에 누가 먼저 안착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 시총 4조 달러를 처음으로 뚫을 종목 엔비디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금까지 AI 관련 투자의 최대의 수혜자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2조 달러에 도달한 지 불과 3달 만에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애플은 2조 달러 시총에서 3조 달러 시총으로 넘어가는 데 걸린 기간이 719거래일, 마이크로소프트는 650거래일에 이릅니다. 이렇게 100일도 걸리지 않은 엔비디아는 이들 경쟁자들에 비해서 4조 달러 달성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블리어 앤 어소시에이츠 창업자 루이스 네블리어는 엔비디아가 수개월 안에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고 내년에는 5조 달러를 찍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애플이 사상 최고치 폭발 랠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 213.07달러로 2.86% 상승해서 어제 7.26%에 이어서 이틀 연속 급등을 하면서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AI 플랜이 주가 급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특별 보고서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무려 270달러를 올리면서 애플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팀은 애플의 AI 기능이 가장 차별화한 소비자 디지털 에이전트로서 애플을 강력하게 자리매김하게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새로 구매하게 만들어서 기기 교체 주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애플이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우리가 집중했던 주요 세부 사항을 전달함에 따라서 애플이 목표 주가 216달러, 강세 케이스에서는 270달러의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하는 단연간의 제품 개편에 정점에 있다는 확신이 커졌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온 후 애플의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2024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애플이 자체의 기기에 탑재될 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한 다음 날 주가가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새로운 아이패드 OS에서 애플 펜슬로 계산식을 넣으면 AI가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이용자가 원하는 이모티콘을 생성하고 그를 토대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생성 AI 기능 등을 시연을 했습니다. 애플은 특히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체 음성 비서 시리의 챗GPT를 접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리는 2011년 처음 공개한 음성 비서로 10여 년 만에 생성형 AI를 탑재해 더 똑똑한 대화형 AI 비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챗GPT-4o는 오픈 AI가 지난달 발표한 챗GPT 최신 버전입니다. 사람처럼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